아무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청문회 자체도 뭐 다른 의미로 화제가 많이 됐죠. 이모도 나오고 한국 3M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세간에선 한국 3M이 하는 회사는 과연 한시에 어디 파냐, 뭐 이런 웃지 못할 패러디까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강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복 수사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공화국 중심에는 토통령 한동훈 후보자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 고문에 대한 보복 수사 의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마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 보복 수사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니, 청문회를 그렇게 해놓고 명분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일동, 우리 돌직구쇼 멤버 전주혜 의원도 저기 들어가 있죠. 조국 수사 반감과 감정적 두려움이 앞서 명분 없는 한동훈 보이콧 이어가고 있다. 오히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청문회에서 정치 희화화시켜서 국민의 빈축만 샀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와 여기 나온 김기현 전 원내대표의 비판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에게 부적격 낙인을 찍으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격이 의심스러운 공직자는 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향해 조국 사태의 분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후보자가 성실하게 자료 제출에 임했음에도 민주당이 이유 없이 퇴장하거나 낮술에 취한 것 같은 고압적 샤우팅, 이모 국회의원의 출연, 3M 장면과 국회의원 등장 등으로 부끄럽게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개콘으로 희화화시켰습니다. 잠시 후에 박홍구 원내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의견도 준비가 돼 있는데 당사자가 나오셨으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님, 고함 샤우팅, 이모 출연, 또 뭐였죠? 3M 한국 3M 장명. 한시성을 가진 국3M을 장명한 거죠. 예. 그래 그 사람 이름이 국3M입니다. 이름이 국3M이다. 한땡땡의 이름이 알고 보니까 국3M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청문을 해놓고 명분 없이 한동훈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인터넷 댓글에 보니까 그래서 개콘이 요즘 인기가 없다, 이게 훨씬 더 재밌다, 뭐 이렇게 댓글이 붙여져 있는데 지금 언론들 통해서 이 발표가 이게 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완패했다. 그러니까 이 청문회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옳은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 주장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적 심판을 받았는데 민주당이 완패했다. 시합을 해서 졌잖아요. 경기에서 졌잖아요. 그러면 졌다고 승복을 해야지. 저놓고서도 내가 이겼으니까 당신은 자격 없어, 당신이 패한 거야 라고 우기면, 제가 하도 그래서 어느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주장하시려면 지구를 떠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구를 떠나라고 했어요? 그 말이 안 돼. 시합을 해서 졌으면 졌다 그래야지. 져놓고 이겼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한동훈 보이콧은 거둬야 된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도대체 뭐지? 하나도 저는 발견한 게 없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을 못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박범계 장관, 형사 피고인,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데 장관을 시켰습니다. 후보자실에 피고인이었죠. 세상에 재판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시킨 장관이 아무 흠결도 찾아내지 못하고 완패한 그 인사청문회 결과를 듣고서 자격이 없다고 우기니, 이게 도대체 뭐냐. 아니 이게 낯짝이 좀 있으셔라, 그 말씀을 잘 드리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김기현 전 원내대표 말씀 들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주민 의원 이야기도 들어보죠. 법사위원 중에서 사실을 좀 잘못 착각하고 질문한 일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공정과 정의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인사입니다. 준비가 좀 부족했다라는 평가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동훈 후보자가 자료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사실, 낸 답변도 거의 한 줄짜리였어요. 자, 2명 야당 의원들은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자료를 너무 안 냈다. 자, 전영규 의원님. 네. 그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강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지만
그 이모를 이모로 헷갈린 거와 네네. 한국 3M을 한동훈 장관 딸로 오인한 게 네.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자료를 부실하게 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착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착각과 실수는 어느 정도 일부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뭐 한국 3M 같은 경우에도 한국 3M에서 뭐 지원을 했지만 한동훈 후보자의 자녀가 소속돼 있는 봉사단체가 있었다라는 네. 그런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연관성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청문회 과정 중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어느 정도 해명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자료를 내지 않은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뭐 자료를 개인정보기 때문에 낼 수 없습니다라고 해놓고 자료를 우리는 냈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국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해당 부분을 보고 저희가 어떤 자료를 보고 후보자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는 모든 의혹들이 청문회에서 해소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 이 후보자 자녀가 논문을 학술지에 게시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논문을 쓰고 그것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학자로서의 굉장한 명예를 누리는 것과 같은데 고등학생이 논문을 쓰고 학술지에 게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는 입시에 쓰지 않을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시에 안 쓸 것인데 왜 돈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시켜서 논문을 쓰게 만들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을 했던 것은 조국 후보자가 옛날에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도 전에 다양한 논란으로 압수수색부터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20명 이상 되는 검찰들이 조국 장관 후보자를 샅샅이 뒤지기 위해서 먼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잣대로 본인도 본인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과 본인 자녀와 관련된 의혹을 해명할 거면 오히려 그것부터 진행되어야 되지 않은 것이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나왔던 답변 대부분이 궤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후보자가 논란이 없었다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해당 후보자는 정말로 저희는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채택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야의 주요 의원들의 목소리와 또 현장에 나와 있는 여야의 대표 선수들 목소리 직접 공히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법조인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지금 여야의 주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에서 그걸 날카롭게 밝혀내서 이야 이거 안 되겠네 거짓말하고 있네 라는 등의 국민 여론을 이끌어내는 게 야당의 몫인데 이모 한국 3M 이렇게 청문회해놓고 반대하는 건 명분이 없다라는 주장인 거고 민주당에서는 아니, 자료를 내야 우리가 뭐 날카롭게 검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 자체가 부적격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고 두 분 법조인의 의견도 들어보죠. 정익준 변호사님. 일단 자료 제출이 부족했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한동훈 후보자는 많이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부족했다라고 지금 전용기 의원님도 말씀을 갖다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딱 그 청문회를 지켜보니까 거기 뭐 전용기 의원님이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법사위원들이 낸 자료도 안 본 것 같거든요. 낸 자료도 안 봤다. 아니 낸 자료도 안 봤는데 그 더 내라고 그러면 그 자료는 받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문을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미 버스는 떠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또 한동훈 후보자 불러가지고 청문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사청문회법을 봤더니 인사청문회는요. 송부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에 끝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새 정부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안건들 이제 재정에 관한 예산안 통과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국무회의 규정을 봤더니 우리나라 국무위원은 18분이고요. 국무회의는 대통령 총리해가지고 20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국무회의 의결 규정은 절반 이상이 참석을 갖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장관이 7분 됐어요. 총리는 아직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8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개의조차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장관이 포함되지 않으면 개의조차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소한 3분은 임명이 돼야 된다.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만약에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낙마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원래 공격하려면 수비하는 경우보다 3배 이상 준비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수비하는 사람보다 절반도 그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낸 자료도 제대로 안 본 것 같다. 정익준 변호사님 의견. 박성배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와 다르게
국무위원 즉 각 부처 장관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취임 자체는 막을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민주당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됩니다. 조 전 장관 사태 때처럼 충분한 수사가 사전에 이루어졌다면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혹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한 의혹은 제기되고 있지만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정이 어떻든 수사 대상이거나 의혹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 정도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장관 결격자라고 주장하기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현재 당선된 대통령도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다 다른 공직 없이 곧바로 대통령이 당선됐고 법무부 장관 취임을 앞두고 있는 한 후보자도 검찰로서 특수수사를 전담하다 다른 행정 업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즉 행정부처의 수장과 주요한 인사가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시대 역행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견해와는 별개로 장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때는 나름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근거가 불충분하다면 계속해서 반대를 할 명분은 다소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 같습니다. 예.